신혼 첫날 밤, 남편은 저를 외면한 채 시어머니의 방문을 열었습니다. 그 안에서 흘러나온 정체 모를 소리를 따라갔던 저는 지난 30년간 남편을 옭아마온 끔찍한 비밀과 마주해야만 했습니다. 결국 저는 제가 어머니라 부르던 사람의 추악한 가면을 온 가족 앞에서 벗겨내고서야 사랑하는 남편을 그 지옥에서 구해낼 수 있었습니다. 제 이름은 강민서 올해 28입니다. 바로 어제 저는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신부였습니다. 순백의 웨딩드레스를 입고 제 곁에서 평생을 약속하며 환하게 웃어주던 남자 지훈 씨의 손을 잡았을 때 저는 온 세상을 다 가진 것만 같았습니다. 3년의 연애 기간 동안 우리는 단 한 번도 크게 다툰 적이 없었어요. 언제나 제 의견을 먼저 물어주고 제가 좋아하는 것들을 기억했다가 서프라이즈 선물을 건네던 다정한 남자. 그런 그와 평생을 함께할 수 있다는 사실에 가슴 벅차올랐죠. 지금 이 순간이라면 저는 당연히 남편과 함께 달콤하고 짜릿한 첫날 밤을 보내고 있어야 했습니다. 평생 잊지 못할 추억을 만들며 서로의 온기를 나누고 있어야 했겠죠. 하지만 저는 지금 차갑게 식어버린 넓은 신혼 방 침대에 웅크린 차에 홀로 앉아 있습니다. 이곳은 경기도 외곽에 위치한 남편의 본가인 오래된 한옥입니다. 결혼식이 끝나고 양가 부모님께 인사를 드린 후 저희는 신혼여행을 떠나기 전 며칠간 이곳에서 머물기로 했습니다. 널찍한 마당과 고풍스러운 기와지붕 삐걱거리는 마루 소리마저 정겹게 느껴지는 곳이었죠. 옷장 한편에 고이 걸린 제 웨딩드레스와 아직 리본도 풀지 않은 채 현관에 놓인 하얀 구두만이 불과 몇 시간 전 제가 얼마나 행복했었는지를 증명하고 있었습니다. 창문 틈으로 스며드는 밤바람 소리 벽에 걸린 괴종시계의 초침이 째깍거리며 움직이는 소리가 마치 제 심장을 날카로운 바늘로 콕콕 찌르는 것처럼 아프게 들려왔습니다. 저는 남편 지훈 씨가 방을 나가기 전 제게 남겼던 그 차가운 말 한마디를 도저히 잊을 수가 없었습니다. 민서야, 나 오늘 너무 피곤해서 그래. 너 먼저 자. 어머니랑 드릴 말씀이 좀 있어서 잠깐만 뵙고 올게. 깔게. 그게 전부였습니다. 따뜻한 포옹도 달콤한 입맞춤도 없었습니다. 연애 시절 그토록 다정하게 제 머리를 쓰다듬어 주던 그의 따뜻한 손길도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저는 그저 샤워를 마치고 수줍은 기대감에 부풀어 있던 제 자신을 뒤로 한 채 굳은 표정으로 방을 나서는 그의 뒷모습을 멍하니 바라볼 수밖에 없었습니다. 물론 결혼식 때문에 온 가족이 지치고 피곤하리란 건 저도 잘 알고 있었습니다. 아침부터 시작된 메이크업과 복잡한 절차들, 양가에서 오신 수많은 하객들을 맞이하며 긴장했던 탓에 저 역시 파김치가 되어 있었으니까요. 하지만 그래도 신혼 첫날 밤이잖아요. 저희는 3년간의 연애 기간 동안 수많은 어려움을 이겨내고 마침내 결혼이라는 결실을 맺은 거였어요. 난생 처음 한 남자의 아내가 된 저는 설렘과 기대로 심장이 터질 것만 같았는데 말입니다. 밤 10시가 다 된 시간이었습니다. 저는 남편이 시어머니께 인사를 드리고 금방 돌아올 거라고 철석같이 믿었습니다. 어머님께서도 며느리와 아들의 첫날 밤을 방해하실 분은 아닐 거라고 생각했죠. 하지만 시계가 11시를 지나고 11시 반을 가리키는데도 남편은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슬슬 걱정이 되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머무는 안방은 가장 안쪽에 있었고 복도를 따라가면 가운데 시어머니의 방이, 그리고 그 옆이 원래 남편이 쓰던 작은 방이었습니다. 이제는 창고로 쓰고 있다고 했죠. 저는 조심스럽게 방문을 열고 밖으로 나갔습니다. 고요한 한옥의 밤 공기가 제 뺨을 스쳤습니다. 복도 끝 시어머니의 방문 틈으로는 아직 희미한 불빛이 새어나오고 있었습니다. 아, 두 분의 이야기가 길어지시나 보다. 저는 방해하지 않으려는 생각에 조용히 돌아서려 했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 순간이었습니다. 아주 희미하지만 분명한 소리가 제 귓가를 파고들었습니다. 흐으, 아,
처음엔 제가 잘못 들었나 싶었습니다. 바람소리나 밤벌레 소리일 거라고 생각했죠. 저는 걸음을 멈추고 다시 귀를 기울였습니다. 소리는 분명 시어머니의 방 안에서 들려오고 있었습니다. 아주 작았지만 무언가를 억지로 참아내는 듯한 기묘한 신음소리였습니다. 아픈 사람의 고통스러운 신음과는 달랐습니다. 뭐랄까, 고통스러우면서도 동시에 무언가 다른 감정이 섞인 듯한 태어나서 단 한 번도 들어본 적 없는 기이한 소리였습니다. 온몸에 소름이 쫙 돋았습니다. 심장이 발밑으로 쿵 하고 떨어지는 기분이었습니다. 호기심과 함께 정체를 알 수 없는 두려움이 파도처럼 밀려왔습니다. 저는 다시 제 방으로 돌아가 이 모든 걸 무시해버리려 했지만 제 발은 마치 마법에 걸린 것처럼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저는 발소리를 죽인 채 한 걸음 한 걸음 시어머니의 방문 앞으로 다가갔습니다. 문은 완벽하게 닫혀 있지 않았습니다. 손가락 한마디 정도의 틈이 살짝 열려 있었고 그 틈으로 방 안에 노란 불빛이 새어나오고 있었죠. 저는 마른 침을 삼키고 까치발을 들어 조심스럽게 그 틈으로 안을 들여다보았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저는 제 두 눈을 의심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심장이 멎고 온몸의 피가 차갑게 식어버리는 것만 같았습니다. 노란 백열등 불빛 아래 제 남편 지훈 씨가 시어머니의 침대 옆에 무릎을 꿇고 앉아 있었습니다. 하지만 저를 숨막히게 한 것은 그가 거기에 있다는 사실 그 자체가 아니었습니다. 남편은 물수건을 든 채 너무나도 기이하고 이상한 방식으로 시어머니의 몸을 닦아주고 있었습니다. 시어머니는 옆으로 누워 있었고 얼굴은 새빨갛게 달아올라 있었습니다. 머리는 땀에 젖어 헝클어져 있었고 입술 사이로는 아까 제가 들었던 그 희미한 신음이 계속해서 새어나오고 있었죠. 잠옷 단추는 가슴께까지 풀어져 있었고 남편의 손은 젖은 수건을 들고 시어머니의 목덜미와 쇄골 그리고 그 아래까지 너무나도 천천히 그리고 정성스럽게 닦아내리고 있었습니다. 그건 아픈 어머니를 간호하는 아들의 모습이 아니었습니다. 그 눈빛, 그 손길, 그 분위기는 저는 더 이상 볼 용기가 나지 않았습니다. 마치 세상에서 가장 더럽고 끔찍한 것을 목격한 사람처럼 저는 황급히 입을 틀어막고 서둘러 제 방으로 도망쳤습니다.